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문예자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임정추 이만, 먼저 5글자부터 먼저 설문예자 할게요. 수풀림자는 나무 목자가 2개일 때 수풀림자고, 1개 있으면 나무 목자고, 3개가 있으면은 수풀 3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 둘, 3개가 다 쓰여질 수 있어요. 나무목, 수풀림, 다 나무를 나타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1개면 나무목, 2개면 수풀림, 3개면 수풀 3.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정자입니다. 정자정자예요. 정자정자는 높을 고자하고 이 정자하고 2개 합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는 보통들 고무래 정자인데, 고무래라는 것은 농기구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원래 이 글자는 못정자예요. 못정.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이 들어가면서 이게 입구자 하나가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요것이 들어가서 집을 돋구어서 높이 지은 집, 정자. 집 중에는 높을 고자 자체가 2층 집을 나타내거든요. 문이 2개니까 2층 집을 나타내는데 정자가 들어가서 돋구어서 높이 지은 집, 정자를 나타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요 앞에 글자가 벼화자입니다. 벼화. 요 삐친 글자가 실제로 벼화, 곡식을 나타낸 글자예요. 곡식 이삭이고 잎이고 뿌리를 나타내서 벼화자고, 여기에 불화자는 보통 설명하기를 곡식이 누렇게 익었다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요 속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거북구자가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걷어들여서 거북 등딱지에 불을 질러서는 점을 치면서 하늘에 감사의 제사 지낸 데서 온 글자가 가을 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미 이자예요. 이미 지나갔다 한 뜻이에요. 끝났다. 요거는 이미 기, 뜻은 같아요. 네, 이 글자 대신 이거 써도 틀리지 않아요. 뜻은 같은데 이거는 기, 이거는 이. 그럼 요건 뭔가 하면은 음식을 다 먹고서 목을 뒤로 돌렸다 하는 뜻의 글자가 이미 기자예요. 다 먹었다는 뜻이고, 요거는 구부러진 것을 나타내서 끝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만자는 날일변의 면할 면자입니다. 면할 면자는 이렇게 생겨서 여자의 다리편에서 아이가 나오는, 해산하는 의미의 글자가 면자예요. 그러면 날일자하고 면자하고 2개 합하면은 해가 끝나서 면한다, 저녁이 됐다 뜻이에요. 늦을 만. 그럼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하면은 숲이 우거진 데 있는 정자에 가을이 이미 오니까, 가을이 이미 짙은 가을이 왔다 하는 뜻의 글자가 요겁니다. 정자에 깊은 가을이 왔다, 늦은 가을이 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로 갑니다. 요 글자는 소란스러울 소자인데, 요 앞에 글자는 말마, 말. 여기 요렇게 된 부분은
말은 목 갈기가 있죠. 갈기를 나타낸 것이고 땡땡땡땡 한 것은 발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목 갈기가 있고 발이 있는 짐승 말을 나타냈고 요 글자는 조자로 쓰이는데 지금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원래 긁을 조자로도 쓰고 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아요. 다른 글자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글자와 요 글자는 같은 계열의 글자고 요 글자, 이 글자의 셋 다 같은 계열의 글자예요. 요거는 또 우라고 말하는데 오른손 우자입니다. 왼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오른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옛날 글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왼손, 이쪽으로 가면 오른손인데 오른손 우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손톱 조자예요. 손톱 조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다 손을 나타낸 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벌레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벌레를 나타내고 벌레가 같이 몰켜 있는 걸 나타내서 전체를 뜻하면은 말이 모여 있든지 벌레가 모여 있으면 서로가 엉키죠. 그걸 나타내는 글자 소란할 소자예요. 시끄럽게 몰켜서 그냥 비비적거리고 소란 부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서 소란할 소. 이거는 나그네 객. 나그네 객자는 요 위에 부분이 진면자입니다. 진면. 요게 진면자예요. 그 다음에 요건 밑에 요건 각각각자입니다. 각각각자인데 요걸 딱 띄면은 요게 치자예요. 발이 거꾸로 있는 모양으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각자는 집안에 식구들이 다 돌아왔나 확인하는 글자가 원래 이 각각각자인데 이 각각각자하고 진면자가 두 개 합하면 나그네를 의미하는 글자가 돼요. 나그네 객자입니다. 나그네 객. 그 다음 글자는 뜻의자예요. 뜻의자인데 요 글자가 소리음자예요. 소리음. 소리음하고 소리에는 소리성이 있고 소리음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좀 입을 골려서 곱게 나오는 소리를 할 때 음자를 써요. 그냥 자연 속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 그것은 소리성자를 써요. 소리성자는 여기에 도를 의미하고 이거는 매다른 걸 나타냈고 이것은 몽둥이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두들겨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리는 소리성.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온 소리 중에서 입에서 입을 골려서 듣기 좋게 내놓은 소리는 소리음. 그래서 요 위에 요 부분은 설립자 같이 생긴 것은 원래는 신자예요. 요 신자인데 신자는 신라면의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신라면의 신자가 아니고 날붙이 신자예요. 원래 옛날엔 벌을 줄 때에 침으로다가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문신 새기는 그 침이요. 무슨 병 고치는 침이 아니고 벌 주는 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울 신자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면은 입에다가 이렇게 침을 대는 모양이니까 말 조심해. 이런 뜻이 바로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 원자 이거는. 여기 설립자가 되면은 소리음. 그 다음에 요 글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면은 뜻의. 뜻의자와 또 흡사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뜻지자예요. 그래서 의지가 할 때 이 지자. 이 지자도 뜻지. 여기에 선비사자처럼 생긴 요것은 무슨 어떤 글자인가 하면은
마음심자는 우리의 심장을 나타낸 글자고 요 위에 요 부분은 갈지자예요. 이 갈지자예요. 마음이 간 걸 나타낸 게 뜻지자예요. 뜻지, 뜻의. 뜻은 같은데 모양새는 달라요. 없을 무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 위에 큰 대자처럼 생겼고 양손에 뭘 쥐고 있고 밑에는 망자예요. 망할 망자예요. 실제로는 점점 불화자예요. 땡땡땡땡 하면 불화자인데 이것을 망자로 지금 대치를 해버렸어요. 망자로 바꿔버렸어요. 이 전자 쓸 때는 여기다 점을 불화자를 써도 틀리지 않아요. 이 글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요. 그러면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래서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 그 다음에 궁자는 이게 굴혈자예요. 굴혈. 굴혈자고 굴혈자 옆 밑에 요렇게 몸신자 옆에 활궁자 써도 몸궁자고 몸신 옆에 등뼈려자예요. 등뼈려자를 써도 몸궁자예요.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이 글자가 들어가도 돼요. 여기다가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뜻은 뭔가 하면 굴 속에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제일 굴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할궁자예요. 그럼 해석을 하면은 시끄럽게 떠들던 나그네들, 그들의 생각이 무궁, 끝이 없다. 끝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만 다시 말하면은 끝이 없다는 건 계속된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 끝났다는 뜻이 돼요. 무궁무진하다 할 때 끝이 없도록 됐다. 이렇게 말 뜻 자체는 그런데 전체 놓고 보면은 소란스럽게 떠들던 사람이 다 없어버렸다 소리죠. 정자에 늦은 가을이 오니까 시끄럽게 떠들던 나그네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설문지가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시경합니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찍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시경 왕풍 71번째에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는 이것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0년만 하면 됩니다. 둘째 연, 셋째 연은 요 1000년만 해석이 되면은 둘째와 셋째는 그냥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객지에 나가서 고생스러워서 좀 한탄하는 시입니다. 면면 간류. 면자는 설명하면은 여기가 비단백자입니다. 흰백자 밑에 수근근 써서만 비단백자고 요거는 이을개자입니다. 연결시켜 나간다. 그래서 면면 그러면은 같은 글자 면면 이어지면은 비단이 쫙 펼쳐진 걸 나타내서 이어진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건 칡갈자입니다. 그 산에 가면은 갈이라는 나무 있죠. 칡뿌리
칡뿌리 캐는 그 나무에 그 넝쿨인데 그 넝쿨을 이제 갈자 쓰고 요것은 등나무.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는 말 쓰죠. 갈등. 등자는 이게 등나무 등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등나무 등자고 요것은 등나무 루자입니다. 갈류. 그러면 등나무와 칡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갈등은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 같이 올리면 어떡할까요? 막 꼬이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서로 막 엉킨다는 뜻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면면갈류 제하지호. 제자는 이슬제자죠? 이슬제. 이게 물하. 그 다음에 갈지, 물가호. 그러면 면면갈류 제호지호 하면은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쭉 뻗어 있다 소리야. 면면 쭉 그냥 갈나무하고 칡넝쿨하고 등넝쿨하고 두 개가 엉켜서 그냥 덮였다. 원래 산에는 나무 위에 칡넝쿨이나 등나무가 덮이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라줘야 돼요. 그게 이게 성해서 나무 위를 덮어버리면은 햇빛을 막아서 죽어요. 그걸 지금 사회에다 비유한 거예요. 사람이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사람들의 서로 경쟁이 갈등이거든요.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소리예요. 갈등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하지호. 이 갈등들이 물가에 물가에 있다. 그러면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뻗어서 물가에 있다. 그러면 사람 사는 곳까지도 쫙 뻗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끝종자거든요. 요 앞에는 실사변이죠. 요건 겨울동자죠. 겨울동자 요 점땡땡은 얼음빙자입니다. 발 아래 얼음이 얼면은 겨울이요. 그게 겨울동자하고 실사자가 붙으면 실 끝을 나타내요. 실을 감아가다가 보면은 끝이 있죠. 또 풀러도 끝은 있잖아요. 끝종 그러면 실의 끝을 나타내서 끝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은 멀원자입니다. 멀원자 요 안에 글자는 여기와 밑에 거를 합하면 옷의자입니다. 옷의자가 있고 옷의자 위에 풀철자 같은 게 들어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먼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몸에다가 뭔가 간직하고 가지고 먼 길을 간다는 뜻에서 멀원자예요. 이건 맏형자죠. 맏형자는 입구자 밑에 사람이 짤 써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요. 집안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죠. 이것이 큰아들 나타내요. 그 다음에 제자는 아우제자인데 지금 보통 우리는 아우제자 알지만은 실제로 이 글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은 사부를 모시는 제일 똑똑한 제자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여기에 이렇게 활궁자 모양으로 간 것은 스승이 먼 길을 떠나면서 제일 수제자에게 표시를 준 거예요. 네가 내가 없는 동안에 사부다. 그 표시로 그 사람의 칼이나 창이나 하여튼 무기에다가 스승 사부가 되는 분이 끈을 감아줬어요.
그 끈을 감아주는 의미의 글자가 이 글자예요, 원래. 그런 글자인데 이것이 아우로 동생을 나타낸 글자가 돼서 이거는 형이고 이건 동생이 됐어요. 옛날로는 그 사부가 제일 마음 드는 제일 잘 나타낸 글자에서 온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를 위자인데 요건 말씀 원자죠. 말씀 원자고 요거는 밥통 위자죠. 위. 그러면 요 위에 밭전자 모양은 사실 밭이 아니에요. 여기 요 속에 쌀미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몸이거든요. 살육자예요. 몸육자예요. 살육자 위에 쌀미자가 있으면은 음식을 먹으면은 들어가는 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 원자가 앞에서 말씀을 사귄다. 말씀을 집어넣어서 삭힌다는 뜻에 있어서 말할 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타자예요. 타자인데 요 타자에 사람 인변에 요것이 이끼야자로 생겼죠. 여기서 이끼야자가 아닙니다. 뱀 타자예요, 원래는. 뱀 타자인데 이것이 변형돼서 이끼야자 모양이 돼서 이것을 달을 타라 그러는데 다르다.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뵌다는 뜻에서 달을 타. 사람인 팔이 없으면은 보통 사람, 팔을 그려는 큰 대자 쓰면은 좀 고급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 부자는 조금 뜻이 알아둬야 할 글자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윤자예요. 이것은 아버지 부자예요. 짝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되고 짝대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높을 윤자가 돼요. 이렇게 들면은 높을 윤, 이렇게 들면은 아버지 부. 그러면 아버지 부. 사회가 갈등을 일으킨 것이 온통 물가에 꽉 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멀리 떠나와서 형제를 멀리 떠나와서 타인,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불러. 객지에 왔으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 타인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막아고. 역도 역자는 어떻게 생긴 글자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은 혹시 어린아이 한 2살, 3살, 4살 정도 된 아이에게 뭘 먹을 걸 주면서 네가 마음껏 많이 가져가면 다 네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양손에 쥐고 안고 가겠죠? 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옷을 가지고 싸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 끼든지 그런 걸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또역자예요. 큰 대자 옆에 양옆에 끼고 간다는 뜻의 글자가 또역자예요. 그 다음에 말막자는 위에가 풀초, 밑에도 풀초, 가운데 요 밑에도 원래 풀이요. 풀이 있고 아래 위로 풀이 있고 가운데 해가 들어가서 해가 숲속에 가리워져서 어두워진다는 뜻으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는 부정 아니요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둡다, 어두울 막자예요. 말막자라고 그러지만 어두울 막자예요.
이 글자 좀 이말 났을 때 딴 글자죠. 만약 이 속에다가 죽을 사자를 넣으면은 장례 지낸다는 장례장자가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게 써죠. 이 장례장자가 바로 이것도 풀, 이것도 풀, 이것도 풀, 이것도 풀, 불 속에 시신을 갖다 묻는다는 뜻의 장례장자예요. 여기서는 해가 풀 속에 들어가서 어두워진다는 뜻에서 글자에 온 글자가 바로 막자예요. 아자는 원래 요게 창과자예요. 창과. 창과자 앞에 손수자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는데 글자로 그리면은 창 중에선 창이 짧은 창은 창모, 긴 창은 창과. 창과자 중에서 창도 좀 발전을 해서 뾰족하게 생긴 이 창이 여기 어떤 중간에 칼날이 장착이 되면은 찔릴 수도 있고 휘두르면 잘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발된 더 개량된 창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톱처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뭐 잘라질 뿐 아니라 그어져 버려. 여기서 톱날처럼 되어 있는 창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아자예요. 개인병기예요. 공용병기 아니에요. 그래서 창 중에는 옆에 날이 있는 창. 나자는 실제로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지포자죠. 지포.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포자. 지포자 밑에 새 추자를 쓰면은 집 안에 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품팔이 하는 걸 나타내요. 품팔이. 품팔이 하는 거고, 이게 들어가면 머리혈자죠. 머리혈자하고 품팔이 하는 거하고 이걸 합하면은 돌아볼 고자가 돼요. 왜냐면 이 품팔이 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게 수입이 괜찮을까? 힘이 좀 덜 들까? 이런 걸 돌아보는 의미에서 돌아볼 고자예요. 그러면 객지에 와서 먼 길 형제는 없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줬어도 역시 나를 돌봐주지는 않는다. 객지 나와서니까 객지에 오니까 면면관류 칙하고 등나무가 서로 엉켜서 막 경쟁을 하듯이 그것이 그냥 물가에 무성이 자랐어. 결국은 형제를 떠나와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불러줬어도 나를 돌봐주지는 않는다. 그 외로움을 나타낸 시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경. 다음 시간 또 뵙죠. 설문회자의 요 시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을 요 글자가 바로 요 글자고 요 글자가 요 글자고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으니까 맞춰서 보셔야 돼요.